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모두가 단잠에 빠진 시각, 영숙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집 근처의 한 편의점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영숙 씨에게 이곳은 금쪽 같은 아들의 미래를 일구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환한 형광등 아래에서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나르는 영숙 씨의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힙니다. 영숙 씨,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 아들 결혼시킨다더니 몸 상하겠어. 교대하러 온 동료 순자 씨가 걱정스레 한마디 건넵니다. 영숙 씨는 굽은 허리를 펴며 수줍게 웃어 보입니다. 아유, 괜찮아요. 우리 아들 신혼여행 가는데 보태주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숙 씨는 편의점 퇴근길에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처 은행 ATM기 앞에 선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립니다. 잠시 후 영숙 씨의 손에는 빳빳하고 새하얀 신권 5만 원권 20장이 쥐어집니다. 그녀는 이 100만 원을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밤잠 설쳐가며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은 다리의 통증도 찬바람에 거칠어진 손마디의 고통도 이 순간만큼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식탁에 앉아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편지지에 아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야. 그리고 예쁜 새 식구 지연아. 부족한 엄마가 너희의 새로운 시작을 많이 축복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오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란다. 영숙 씨는 편지를 접어 100만 원이 든 흰 봉투 안에 조심스레 넣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지연 결혼 축하한다는 문구를 정갈하게 적어 넣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웨딩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 영숙 씨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민수야, 지연아. 엄마 마음 알지? 이거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영숙 씨는 아침 일찍 아들 내외와 만나기로 한 식당을 예약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100만 원이 자신의 몇 달치 생활비이자 노후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쏟은 이 눈물겨운 정성이 잠시 후 식탁 위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하얀 봉투는 주인을 기다리며 식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식당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여나 옷에 음식 냄새가 배어 있을까봐 편의점 유니폼을 벗고 가장 아끼는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식탁 위에는
미리 주문한 불고기 전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 옆엔 아까 준비한 하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와 예비 며느리 지연이 들어옵니다. 지연은 들어오자마자 식당 내부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립니다. 어머님, 이런 데는 환기가 잘 안 돼서 옷에 냄새 다 배는데 그냥 백화점 위층에서 뵙자니까요. 지연의 첫마디에 영숙 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얼른 물잔을 채워줍니다. 민수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영숙 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리에 앉습니다. 영숙 씨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지연의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지연아, 민수야.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기념품도 하나씩 사라고 엄마가 준비했어. 영숙 씨의 말에 지연의 눈이 반짝이는가 싶더니 이내 봉투 속을 확인합니다. 빳빳한 신권 뭉치를 확인한 지연의 입가가 미묘하게 실룩거립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고맙다는 인사 대신 지연은 봉투를 식탁 위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습니다. 마치 못 볼 물건이라도 본 듯한 무심한 태도에 영숙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부예요? 100만 원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 안의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푹 숙일 뿐입니다. 영숙 씨는 당황해서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유, 지연아. 내가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알다시피 요즘 물가도 오르고 내가 편의점 일하면서 모으다 보니 이게 최선이었단다. 그래도 정성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영숙 씨의 간절한 설명에도 지연은 콧방귀를 뀌며 가방을 고쳐맵니다. 지연의 표정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경멸의 빛이 역력합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하얀 봉투가 마치 버려진 종이 조각처럼 초라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어머님, 요즘 동남아만 가도 인당 경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 친정에서는 여행 가방 사라고만 해도 이거 몇 배는 주셨거든요. 솔직히 이 돈 받기가 참 민망하네요. 지연의 독설은 멈추지 않고 영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영숙 씨는 밤새워 일하며 부었던 다리의 통증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정성껏 쓴 편지는 읽어보지도 않은 채 돈의 액수만으로 자신의 진심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죠. 식당 안의 시끄러운 소음은 아득해지고 오직 지연의 싸늘한 시선만이 영숙 씨를 옥죄어옵니다. 과연 이 식사 자리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영숙 씨의 손등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흐릅니다. 지연의 차가운 반응에 식탁 위 전골 냄새가 비릿하게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영숙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지연의 독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팔짱을 낀 채 영숙 씨를 빤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어른에 대한 예우는커녕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대상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하죠. 어머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100만 원이라는 돈 저보고 고맙게 받으라고 주신 거 맞나요?
영숙 씨는 당황한 나머지 손끝을 떨며 대답합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희 생각해서 밤잠 안 자고 정성껏 마련한 거야. 부족하겠지만 내 마음이라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영숙 씨의 간절한 호소에도 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립니다. 마음요? 요즘 세상에 마음은 돈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빠는 사위 고생한다고 벌써 외제차 계약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라는 분은 편의점에서 번 푼돈 가져와서 생색내시니 참 황당하네요. 이 돈 받으면 제가 감사하다고 큰 절이라도 올릴 줄 아셨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들 민수는 지연의 거침없는 폭언에 얼굴이 붉어지지만 끝내 입을 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영숙 씨에게 눈총을 주는 민수의 태도는 영숙 씨의 가슴을 더 깊게 후벼 팝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지연아, 일단 밥부터 먹자. 엄마도 나름대로 준비하신 거잖아. 하지만 민수의 이 미적지근한 반응은 지연의 화를 돋우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입니다. 민수 씨, 당신도 똑같아. 어머니가 이렇게 무시당할 돈을 가져오셨으면 당신이 먼저 말렸어야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시는 거 우리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해. 창피해서 정말. 그런 데서 번 꼬깃꼬깃한 돈 받아서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요? 전 기분 나빠서 한 푼도 못 써요. 지연의 입에서 나온 창피하다는 말에 영숙 씨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 멍해집니다. 자식 결혼 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의 무례한 요구를 견뎌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아들의 아내가 그 노력을 창피한 푼돈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죠. 영숙 씨의 눈가가 붉게 달아오르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쥡니다. 식당 안달은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숙 씨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에 숨이 막혀옵니다. 과연 영숙 씨는 이 수치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정정만이 감도는 식탁 위에서 영숙 씨의 가슴 속엔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연의 날 선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자 즐겁게 식사하던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영숙 씨네 테이블로 쏠립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눈총이 영숙 씨의 등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지만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지연의 비아냥은 계속됩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밤잠을 포기했던 세월이 사람들 앞에서 한낱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어머님, 저기 옆 테이블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창피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지연은 오히려 영숙 씨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듯 혀를 차며 주변을 의식합니다. 그때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서 영숙 씨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영숙 씨와 함께 편의점에서 고생하며 정을 쌓았던 동료 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영숙 씨가 아들 결혼을 위해 얼마나 지독하게 아끼고 밤마다 눈을 붙이지 못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순자 씨가 다가오자 영숙 씨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듭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비참한 모습을 평소 의지하던 동료에게 들키고 만 것이죠. 순자 씨는 참담한 표정으로 영숙 씨를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돈 봉투와 지연의 거만한 태도를 번갈아 봅니다. 영숙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자네 아들 결혼한다더니 여기서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영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하지만 떨리는 입술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연은 순자 씨의 정체를 확인하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아, 혹시 어머님이랑 같이 편의점 하신다는 그분인가요?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정말 수준 떨어지네요. 남의 가족 식사 자리에 끼어들어서 무례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무례함이 이제는 제3자에게까지 뻗어나가자 순자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세아가 말 조심해. 이 영숙 씨가 200만 원 모으려고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 두들겨가며 일한 사람이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은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제대로 못 사 먹으면서 모은 귀한 돈이라고. 순자 씨의 외침에도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운운하며 영숙 씨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 상황에서도 그저 순자 씨에게 아주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상황을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영숙 씨는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동료의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아들의 비겁한 침묵과 며느리의 잔인한 언사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지연의 무례함을 비난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이미 영숙 씨의 자존감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손때와 땀이 묻은 저 하얀 봉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한계치에 다다른 영숙 씨의 눈에서 결국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식탁 위로 툭 떨어집니다. 식탁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무색하게도 지연의 비아냥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동료 순자 씨의 외침조차 소음 취급하며 코방귀를 뀌는 며느리와 그 곁에서 병풍처럼 서 있는 아들의 모습에 영숙 씨의 마음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영숙 씨를 지탱해온 것은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짓밟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서늘함이 서립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눈물은 맺혀 있지만 그 시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날카롭습니다. 지연아, 방금 뭐라고 했니? 이 돈이 창피해서 한 푼도 못 쓰겠다고? 영숙 씨의 갑작스럽게 차분해진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가방을 챙기며 쏘아붙입니다. 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이 돈 저희 신혼여행 가서 팁으로 주기도 민망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서로 깔끔할 것 같네요. 옆에 있던 민수가 당황해서 지연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입니다. 지연아, 그만해. 엄마 화나셨잖아. 엄마, 지연이가 오늘 예민해서 그래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상황을 대충 무마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하지만 영숙 씨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영숙 씨는 식탁 위에 던져져 있던 하얀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으로 봉투를 집어넣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정격적이고 단호해서 지연과 민수는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순자 씨조차 숨을 죽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창피한 돈 억지로 받아서 내 기분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이 돈은 내가 다시 가져가마. 지연은 설마 시어머니가 정말로 돈을 다시 가져갈 줄은 몰랐는지 멍한 표정으로 영숙 씨를 바라봅니다. 영숙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향해 차가운 선언을 내뱉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지연아. 너희가 내 정성을 푼 돈이라 했으니 그 푼 돈으로 마련해준 다른 것들도 다 우습겠구나. 결혼식 전까지 내가 너희 신혼집 보증금으로 보탠 돈, 그리고 너희 쓰라고 미리 사준 가전제품들. 그거 다 내가 편의점에서 밤잠 설치며 번 창피한 돈으로 산 거다. 영숙 씨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연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달싹입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이미 다 계약하고 들어갈 날만 남았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수가 다급하게 매달려 보지만 영숙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고쳐 매며 식당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못 쓸 돈으로 산 물건들이니 너희도 찜찜하지 않겠니? 내가 내일 당장 부동산이랑 대리점 연락해서 다 회수할 거다. 너희는 너희 친정에서 해준 그 귀한 돈으로 다시 시작해보렴. 영숙 씨는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부름도 며느리의 항에 섞인 목소리도 뒤로 한 채 식당을 나섭니다. 밤바람이 차갑지만 영숙 씨의 가슴 속엔 오히려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영숙 씨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전골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고 영숙 씨의 등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영숙 씨가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자마자 평온하던 식당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지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영숙 씨가 사라진 문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해댑니다. 자신의 무례함은 잊은 채 감히 며느리 앞에서 돈 봉투를 뺏어들고 나간 시어머니의 행동에 분통이 터진 모양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식당 천장을 때립니다. 봤어? 민수 씨, 당신 어머니 행동 봤냐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개망신을 줘? 지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전골 냄비에서는 여전히 수증기가 올라오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며 주변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지연은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입니다. 아파트 보증금을 빼겠다고? 가전을 취소해. 지금 나랑 장난해? 당장 따라 나가서 빌어. 그 돈 못 내놓겠으면 나 이 결혼 안 해. 지연의 파혼 선언에 민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민수는 겉옷을 챙겨들고
영숙 씨를 쫓아 나가려 하지만 옆 테이블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순자 씨가 민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는 평생을 바친 어머니를 등진 아들에 대한 혐오감이 가득합니다. 민수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엄마가 그 돈 만드느라 밤마다 파스 붙이고 일하는 거 너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니? 가서 빌 거면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 안 그러면 넌 사람도 아니야. 순자 씨의 일침에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순자 씨에게까지 달려들 기세로 악을 씁니다.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에요? 돈 몇 푼에 유세 부리는 게 누군데? 저런 노인네랑 같이 일하더니 아주 수준들이 똑같네. 지연의 막말이 극에 달하자 식당 주인까지 나서서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식탁 위에 놓인 수저통을 엎어버리고는 씩씩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민수는 지연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지연의 뒤를 쫓아 뛰어나가고 말죠. 식당 안은 차가운 정적과 함께 흩어진 유리 조각들만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홀로 남겨진 영숙 씨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이 현장은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듭니다. 돈 100만 원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한 가족의 파멸을 예고하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과연 영숙 씨는 이 폭풍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너진 식탁 위로 차갑게 식어버린 국물만이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영숙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빠르고 경쾌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굽실거렸던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그녀는 이제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가장 먼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아들의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아파트 계약서와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들이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영숙 씨는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밤새워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마자 영숙 씨는 먼저 부동산 중개소로 향합니다. 중개소 소장은 갑작스러운 영숙 씨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영숙 씨? 곧 아드님 입주할 날짜 다 됐는데 무슨 일이세요? 영숙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를 소장 앞에 밀어넣습니다. 소장님, 이 집 입주 취소하고 매물로 다시 내놔주세요. 명의도 제 명의고 보증금도 제 돈이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위약금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처리해 주세요. 소장이 당황해서 아드님과 상의는 했냐고 묻지만 영숙 씨는 그저 서늘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부동산을 나온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대형 가전 매장입니다. 혼수로 결제했던 수천만 원어치의 가전제품들, 아들과 며느리가 고른 비싼 냉장고와 세탁기 리스트가 매장 직원의 모니터에 떠오릅니다. 이거 전부 결제 취소하겠습니다. 아직 배송 전이니까 반품 가능하죠? 직원은 당황하며 신부님이 어제도 확인 전화를 주셨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영숙 씨는 직원의 물음에 그 신부가 말한 창피한 돈으로 산 물건들이라 돌려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요라고 답하며 카드 취소 전표에 사인합니다. 그 시각 영숙 씨의 휴대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며느리 지연 역시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며 분노 섞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동안 아들놈한테 증여했던 자산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를 모욕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영숙 씨의 눈앞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며 자신을 지워왔던 영숙 씨에게 오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도 당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줄을 끊어버린 지금 영숙 씨는 비로소 자식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독립된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집과 혼수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아들 내외에게 이제 곧 가장 현실적이고도 처절한 심판이 내려질 차례입니다.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 민수와 지연의 세상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입주 청소를 예약하려고 부동산에 전화했던 지연은 집이 이미 매물로 나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설마 했던 영숙 씨의 선언이 현실이 되자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띱니다. 그녀는 곧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수 씨, 지금 부동산에서 집이 나갔대. 어머님이 정말로 사고를 치신 모양이야. 당장 어떻게 좀 해봐. 민수 역시 회사 점심시간에 가전 매장으로부터 결제 취소 문자를 받고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가전 비용을 당장 마련할 길이 없는 두 사람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지연의 친정 부모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영숙 씨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라는 메모한 장만을 남겨두었죠. 궁지에 몰린 지연의 부모는 결국 영숙 씨가 일하는 편의점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합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며 짐짓 불쌍한 표정으로 영숙 씨의 손을 붙잡습니다. 사돈, 우리 지연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결혼식 일주일 남기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지연 역시 그 뒤에서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지연의 눈빛을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지금 이 사과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당장 살 집과 혼수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한 연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숙 씨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카운터 너머로 그들을 응시합니다. 사돈,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건 저도 마찬가지니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을 푼돈이라 비웃던 그 입술로 하는 사과는 도저히 믿음이 안 가네요. 저희 아들과 지연이 그 귀한 친정돈으로 더 좋은 집 구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100만 원 때문에 자식 결혼 앞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지연의 본심이 터져나오자 영숙 씨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역시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단호하게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그들을 매장에서 내쫓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아들 내외와 지연의 부모는 서로를 탓하며 길 한복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우아하고 세련된 척하던 지연의 가면이 완전히 조각나버린 순간이었죠. 영숙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추태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유니폼 조끼에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가 지원했던 집과 가전이 사라지자 그토록 당당하던 지연의 친정 측은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파혼 이후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니를 몰아붙였던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며 폐륜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어머니가 편의점 알바하며 모은 돈을 무시한 대리라는 글이 올라왔고 민수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지연이도 떠나고 직장도 그만뒀단 말이야. 민수는 영숙 씨의 집 앞에서 며칠째 울며 불며 매달리지만 영숙 씨는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대답할 뿐입니다. 민수야, 내가 죽을 것 같은 건 내가 가진 게 없어져서지. 엄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잖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지연의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꿈꾸며 미리 긁어댔던 명품 가방과 가구들의 카드 할부금이 그녀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직업도 없이 부모님의 지원에만 의존하던 지연은 결국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 역시 딸의 파혼으로 인한 위약금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급하게 이사를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토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잘난 체하던 지연이 이제는 남들의 눈을 피해 밤거리를 전전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반면 영숙 씨의 삶에는 새로운 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서 회수한 자금과 그동안 아껴둔 노후, 자금을 합쳐 영숙 씨는 의정부 역세권의 작은 상가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더는 남의 집 귀한 자식 비위를 맞추며 편의점에서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영숙 씨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확인하며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비싼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진작 이렇게 살지 그랬어? 동료 순자 씨가 놀러와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기뻐합니다. 영숙 씨는 이제 더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 찢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자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을 무시했던 며느리와 방관했던 아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안 영숙 씨는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영숙 씨의 가슴 속에 시원한 바람이 되어 불어옵니다. 어느 주말의 한 평화로운 오후 따스한 햇살이 영숙 씨의 작은 작업실 창가로 길게 스며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알록달록한 물감들이 놓인 캔버스 앞에서 부드러운 붓놀림으로 풍경을 그려내고 있죠. 밤새워 서 있느라 퉁퉁 부었던 다리는 이제 가벼운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해졌고 굳어있던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영숙 씨는 붓을 내려놓고 정갈하게 차려진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합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가 보입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아들 민수의 구걸 섞인 문자들은 이제 영숙 씨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라는 문장들은 그저 낯선 타인의 사연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올립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영숙 씨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외출 준비를 합니다. 현관문에 걸린 거울을 보며 지연이 창피하다고 했던 그 낡은 옷들을 정리하고 새로 산 화사한 스카프를 목에 두릅니다. 그녀가 걷는 발걸음마다 자신감이 묻어나고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건네는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의 무례함을 사랑이라는 핑계로 견뎌냈던 시간은 이제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되찾은 100만 원, 그리고 그보다 훨씬 값진 자신의 존엄성을 가슴에 품고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영숙 씨를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나레이터가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괴물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함을 견디지 마세요. 부모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식 또한 부모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후한 사연 땀 흘려번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영숙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마칩니다.